채무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인 투자 실패의 유형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2030인데 코인, 해외 선물 사이트 투자했다가 강제 청산 당해버린다거나 아니면 40, 50대 공무원, 공기업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식 선물 투자 크게 했다가 마지막에 물려서 반대매매 당하고 채무만 많이 생긴 사람들, 또는 저기 신도시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분양받았다가 계약금만 내 돈으로 놓고 중도금, 잔금은 전부 대출로 받았는데 세도 안 나가고 팔 수도 없다, 이런 분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분양받았는데 또는 전세 끼고 갭 투자했는데 돈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유형들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계산이 밝죠.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갭 투자든 간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는 수익률 같은 것을 잘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분석을 잘 하신단 말이죠. 돈을 잃었을 때 내가 저 대출금을 갚아야 될 때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얼마니까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금방 계산을 잘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상담을 오셨을 때도 대단한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본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분석을 잘 해보고 오신단 말이죠. 소득을 어떻게 설정할지, 자산하고 청산가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자산하고 청산가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거나 실수할 만한 그런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드리면 진행도 수월하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채무 탕감을 하는 시기도 매우 적절하거든요. 투자했다가 날리고 빚이 생기자마자 바로 채무 탕감을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돌려막기 두세 달만 해보고 계산기 쳐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들어가시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률 계산을 많이 해보시니까 대출 이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걸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금방 계산을 하시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답이 없다 싶으면 바로 채무 탕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이 투자 실패의 반대 유형에는 생활비 채무자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40대 이상인데 오랫동안 생활비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신 거죠. 그게 생활비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비일 수도 있고 부모님 병원비나 부모님 간병비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2, 3천만 원 소액을 빌렸는데 돌려막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변제하면서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돌려막기 하시는 분, 또는 자영업을 10년, 20년 단연간 운영하시면서 마지막에 몇 년치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대출 받아서 연명하다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신 유형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심정상 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신속 채무 조정이든 간에 이런 것을 좀 기피한다거나 멀리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빌린 돈이니까 계속 갚으려고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계산해보면 저 이자 내는 게 내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비교해봤을 때 답이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신데, 잘 알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연체 없이 이자 내고 내가 빌린 거는 다 책임지면서 성실하게 갚아왔는데 이제 와서 채무 탕감 절차에 들어간다고? 내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된다고? 이걸 심정상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변제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변제만 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은 상담을 오시면 좀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개인회생 내용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 변제하기 힘들면 일부 탕감하는 절차가 있다더라, 이까지만 알고 오시고 변제금이나 자산 청산가치 이런 것도 계산도 별로 안 해보고 오십니다. 자기는 변제율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자만 좀 탕감해줘도, 분할 변제만 좀 해줘도 그것만으로도 채권자에게 이미 많이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히려 변호사인 제가 요걸 좀 덜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제주껏 요거 반영해서 변제금을 좀 더 낮추어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항상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상담을 오시는 시기도 매우 늦게 오십니다. 돌려막기 하면서 5년 10년 돌려막기 계속하면서 안 되는 장사 억지로 붙잡고 앉아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채무 탕감을 한다고, 연체를 한다고, 빚을 안 갚는다고 이걸 심정상 못 받아들이시고 계속 변제하시다가 늦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의 인식하고는 약간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우리 사회의 인식으로 볼 때 주식 코인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 번에 큰 돈 잃었을 경우에는 변제를 좀 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인 생각에서. 그리고 생활비나 오랫동안 자영업이 힘들어서 힘들게 5년 10년 돌려막기 하다가 하다 안 돼 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탕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적이게도 그 반대 결과가 자주 일어납니다. 투자 실패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보력이 빠르고 계산기 쳐보고 답이 없겠다 싶으면 바로 탕감 신청해버리니까 돌려막는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채무 고통의 시간이 짧은데, 반대로 단연간의 생활비나 양육비나 자영업을 오랫동안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 5년 10년 이상 돌려막기 하시면서 오실 때 보면 이미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감정상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고 지난 세월 돌려막은 이자 금액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죠. 현행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이런 제도를 보시면 주식 코인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 보시면 알겠지만 채무의 발생 사유를 가면 갈수록 안 물어보잖아요. 채무가 발생했으면 비슷한 조건에서 대부분 통과를 시켜주지 피치 못할 사정인지 투자 실패인지 이런 것을 크게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모순적인 결과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정상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채무 탕감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열심히 변제하는 것은 채권자나 이 사회가 모두 반기는 일이죠. 그렇지만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습득하신 상태에서 혹시 여차해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뒤에 플랜 B는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